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을 저는 독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서의 중요성은 이미 많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다는 독서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습관화를 시켰는지 이렇게 제 경험을 한번 공유하려고 하는데, 먼저 독서의 중요성 한 두 가지만 언급하자면, 첫 번째는 이 독서가 이 뇌과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참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많이 시청하고, 또 유튜브에 보면 요즘 키즈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어린아이만 눈과 귀를 붙잡는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뇌에서 전두엽보다는 후두엽이 발달한다 그래요. 그래서 후두엽이 발달한 아이들이 커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영상에 길들여지는 아이들이 자라난 게 아직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전두엽은 흔히 사고하는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야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길러진단 말이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결국 전두엽이 발달하는데, 이러한 전두엽을 발달시키려면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읽어서 상상력, 사고력, 책을 읽으면서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는 이런 훈련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책을 읽어야 된다는 가정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단어나 낱말의 뜻 자체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어떤 학습 문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든 그 문제를 읽으면 무엇을 묻는지 자체를 몰라요. 낱말을 모르고, 그 다음에 문맥 속에서, 요즘 국어 교육이 막 맥락 속에서 찾으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맥락이나 이 문장, 쉽게 말하면 독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독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청해 능력,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는 능력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또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읽고도 이해를 못 하는데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근데 이러한 독해 능력은 길러주는 것은 독서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 지난번 이제 공부 얘기를 했지만 학습을 잘하는 아이는 결국 독서를 통해서 길러지고, 저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교육은 특히 독서 교육이 전부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 문제는 이 독서 습관을 기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요즘은 너무나 재밌는 이런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차분하게 책 읽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워서 많은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웠던 시대는 200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에는 더 이제 아이들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때까지 책을 읽히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 드려 볼게요. 일단 저희 가정에서나 제가 쓴 전략은 내재적 동기 이론에 입각했어요. 내재적 동기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가 스스로 재미를 느껴서 그래 일에 빠져드는 현상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내재적으로 이끈 건 아니고 외재적 요인, 그러니까 보상이라든가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방법을 찾게 해서 스스로 책을 찾아 읽게, 책의 재미를 알게 하게, 이렇게 이끄는 방법이 모든 전략이었고요.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교사로서 학부모들에게 단기간에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좋은 방법, 초등학생에게 좋은 방법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주로 책을 잘 읽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가 쓴 방법은 이겁니다. 재미있는 책을 이제 많이 가져와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라가 아니라 책을 읽어줬습니다.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책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는 게 아니라 두툼한 책을 처음에 한 어느 정도 읽어주다가 이제 재미있는 부분을 딱 멈추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내일 계속해서 읽자. 마치 어머님들 그 드라마 연속극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또다시 어디까지 읽었지? 그 다음부터 읽자 하고 읽으면 3일째 되는 날 반응은 똑같았답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지? 그럼 아이가 나 그거 벌써 다 읽었어요. 다른 책 읽어주세요. 그래? 그랬어?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책을 한 권 꺼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주다가 딱 끊고 다음날 읽자.
그럼 또 다음날 그 다음부터 이어서 읽고, 그럼 한 3일쯤 되면 아이가 엄마 나 그거 벌써 다 읽었어요. 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다가 멈추니까 궁금하니까 아이가 집에 와서 그 책을 찾아서 궁금한 그 나머지 부분을 읽고 재미에 빠진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몇 번 거치면서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그 책, 다른 책, 또 재미있는 책을 읽고 책이 재미있겠구나 이러한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재미를 느끼는데 또 다른 재미가 있으면 이게 습관화되지 못해서 이제 아이들이 또 책을 안 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학교 때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셋이나 되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섞여 있는데, 한참 이제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안방으로 옮기면서 이제 시간을 책의 보상 방법으로 썼어요. 뭐냐면 한 권에 컴퓨터 10분. 그러면 일주일에 이제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이제 컴퓨터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정 규칙으로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책 읽을 권수랑 이렇게 맞바꿨어요. 한 권에 10분, 그럼 2권 읽었으면 20분. 그럼 아이들이 보통 책을 몇 권 읽을 것 같으세요? 이 방법은 금방 방법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읽어요. 그 책의 그 종류와 어떤 책의 그 질을 정하지 않으면 아이들 책은 얇기 때문에요. 어떤 보상을 위해서 한번 읽기 시작하면요, 일주일에 10권, 20권 그 이상 훨씬 읽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한 권에 10분 했으면 한 6권 읽어서 한 1시간 정도, 길어야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그 책을 읽고 와갖고 막 3시간, 4시간 컴퓨터 오락을 하게 돼서, 그래서 바로 방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권수로 안 하고 페이지 수로 이렇게 바꿔서 100페이지에 10분. 그러면 이제 작은 책 같은 거는 이제 동화책 같은 건 안 되고 어느 정도 학년에 맞는 권장 도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정해서 어느 정도의 책을 읽어와야 한 권으로 인정한다, 또는 100페이지에 10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컴퓨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재미를 붙이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방법은 크게 효과를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 컴퓨터를 하고 싶은 욕심에 너무 이렇게 다독에만 몰두하게 했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이 고등학교쯤 됐을 때는 그 강화 보상 방법을 제가 바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공부한다고 하니 책 읽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 그 용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재미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대학 됐을 때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책 좀 보라고 하는데 그 용돈을 아예 안 주고 한 달에 한 20만 원, 이제 대학생인데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 오늘 성경 한 장 읽고 그 중에서 중심 구절 또는 뭐 이런 한 구절을 이렇게 클릭해서 올리면 하루에 한 구절 한 장 읽고 한 구절 올리면 하루에 10,000원. 그래서 상한가 30만 원을 정해놓고 용돈을 지급하면서 다 커도 그렇게 책 읽히려고 했던 그런 방법. 이제 아이들이 책 읽기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가정 환경적 요인은 그랬어요. 곳곳에 이제 눈높이가 낮은 책장, 또 아이들을 책을 이렇게 위압감이 들게 막 이렇게 전시하기보다는 아이들 손이 닿는 부분에 아이들이 즐겨 읽는 책들을 이렇게 꽂았는데, 그 책을 보통 기념일에 가갖고 서점에 가서 같이 이제 아이들과 고르면서 하는데 한 권, 2권 아이들이 산책을 오게 하고 전집류는 절대로 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 학교 도서관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가 학교 기본 운영비의 3% 이상을 항상 매년 도서를 사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 굉장히 좋은 책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아이들이 익숙하게 가게 해서 그 즐겨 읽는 책들을 매일 이렇게 대출을 해갖고 올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좋은데, 저희도 학교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책도 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이용을 하는 방법들을 같이 가서 했고,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계속 읽으면 좋은데, 학년기 때는 제가 그래도 이러한 방법들로 아이들 책도 읽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성인이 됐는데 독서가 이렇게 습관화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꼭 이게 독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그 유튜브 영상으로 아이들이 많은 지식을 이렇게 얻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책을 읽고 좀 이렇게 깊이 사고하려면 아무리 그 가벼운 책이라도 한 서너 시간 이상은 집중하는데, 요즘은 책 리뷰라든가 뭐 너무나 유익한 그 지식을 담은 영상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 책 읽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커서는 유튜브 영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려고 하고 늘 책을 접하는 습관을 못 가진 게 참 안타깝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학령기 때 그 책 읽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뇌라든가, 특히 다시 강조하자면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런 이제 방법들 같이 가정에서 공유하시면서 가정마다 이제 아이들이 보상을 크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외재적 보상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한 대로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게 하는, 어릴 때는 아이들이 빠져드는 현상, 내재적인 그런 것을 유인하는 그러한 방법을 열심히 써보시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을 한번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고민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